네, 이어서 31번째 글 한번 같이 읽고 요약해 보도록 하죠. 요약이 다 된 친구들은 저랑 같이 보면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보죠.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우리 예전에 면역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자연 치유력이겠죠.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인 오토파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오토파지는 무엇이냐? 세포 안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분해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현상이래요. 재밌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소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항상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 그렇죠? 뭐 우리 체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추우나 더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만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이게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게 되면 활성화가 된대요. 예를 들어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몸에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 그래서 세포 스스로가 오토파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앞에서 오토파지 개념에 대해 설명했으면 이런 과학적 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지 당연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 안에 이제 어떤 불순물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이를 이중막, 여기서 이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죠.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들 이것을 이중막으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작은 주머니를 만든대요. 주머니 안에 이제 세포 안에 주머니에다 이제 단백질, 소기관 이런 거 이제 망가진 것들이 이제 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데요?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대요. 주머니를 만든다. 세포 안에 주머니를 만드는데 오토파고솜이다. 이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리소솜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합쳐지는데 이 리소솜은 또 뭐냐?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 동그란 구조물인데 그 안에 가수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대요. 가수분해, 한자 그대로 수, 더할 가자입니다.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는 겁니다. 물을 더해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효소라는 거죠.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는 리소솜과 만난대요. 그래서 이 리소솜이 이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 오토파고즘과 리소솜,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리소솜이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이 된대요. 리소솜 안에 있던 이 가수분해 효소가 물을 더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들, 불순물들이 있죠. 단백질이나 망가진 소기관들 이런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한대요. 분해가 끝나면 막 아까 오토파고스는 뭐라 그랬어요? 주머니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막이 탁 터지면서 들어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 굉장히 효율적인 과정이네요, 그렇죠? 망가진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쌓았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해해서 새로운 에너지,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의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 전체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세포 내에서의 항상성도 존재하나 봐요. 그렇죠? 항상성이 무너져서 노화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대. 그래서 오토파지가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찾고 있대요. 자연 치유력에 있는 이 오토파지 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담을 얘기해보자면 요즘에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단식을 왜 하는가, 왜 도움이 되는가, 공복을 유지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그냥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아마도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양소 공급을 끊게 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신체 내 세포 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세포 내 불순물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건강, 항상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단식, 뭐 간헐적 단식이 좋다, 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방금 얘기한 그런 오토파지 외에도 면역력, 그다음 아포토시스라는 것이 있다. 면역력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그렇죠? 뭐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재침입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 이제 발견한 개념은 아포토시스라는 것인데,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것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을 아포토시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토파지와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오토파지는 그 세포 내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 자체를 이제 아예 삭제시키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네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단백질,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평소에는 최소로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 활성화된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먼저 오토파고즘을 만드는데 얘가 리소솜과 만나서 오토파고 리소솜이 되고요. 리소솜에 있는 가스 분해 효소가 잘게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 분해된 것들이 막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고 에너지원 혹은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오토파지의 필요성, 노화 질병을 예방하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이외에도 면역력이라든지 아포토시스라든지 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 자연 치유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기억의 이유. 기억은 뭐였냐면, 최소한으로 일어난 거. 왜 최소한으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평소에는 항상성이 유지되면 굳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오토파지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얘가 뭐 굳이 평소보다 격렬하게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에너지 생성이 불필요하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신체는 모든 게 되게 최적화가 되게 중요한 거 봐요. 최적화.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과하게 일어나는 현상 없이 현재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강제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최소한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토파지와 아포토시스의 차이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의 물질을 분해해서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세포 안을 청소하는 게 오토파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아포토시스는 세포 자체, 문제가 있는 세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아포토시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현상은 차이가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